안녕하세요. 사이제 대표 지산씨입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를 추천해 주실까요? 길들여지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속박되면서 속박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3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책들인가요? 열까요? 네. 짜잔. 두께가 엄청나네요. 네. 선생님. 주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 3권. 한 권은 카를 융의 자서전입니다. 기억, 꿈,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은 그 아인슈타인과 그 영국 천문학자 에딩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전쟁이라는 책이고요. 3번째는 카프카 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그 초반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냥 읽으면서 평전이라는 글쓰기가 우리가 어떤 공부를 출발할 때 처음 읽는 책 보통 많이 그렇게 읽잖아요. 저희가 다 공부를 하고 이걸 또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다시 또 평전으로 저도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늘 그렇게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글쓰기에 진짜 몰입을 했지? 그 다음에 카를 융은 왜 그렇게 정신분석에 빠져들었을까? 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부여잡고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됐는데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프카를 제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카프카 평전에 이 카프카가 정말 그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그리고 태어난 것이 프라하, 또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독일인이 되고 싶었던, 그래서 독일어를 하면서 체코인도 무시하고 유대인도 무시하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 카프카는 사실 독일인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주로 명령과 훈계를 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 근데 카프카는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프카를 보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자기한테 오는 명령과 훈계나 아니면 어떤 법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그게 너무 나를 누르니까. 근데 이걸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걸 너무나 뼈아프게 느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기 싫지만 아버지를 벗어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그러니까 이런 가족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가족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럴 때 그걸 떠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나름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법학과를 또 졸업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회사 취직도 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회사를 다녀. 물론 일은 하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막 성의 없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성실하게. 카프카는 이렇게 그냥 그 젊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제 보면 한 번도 자기가 글을 안 쓰는 날이 없는, 밤에는 늘 글을 쓰는 그것만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이 자기를 길들일 수 없는 것, 그 이런 어떤 구속 속에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출구. 제가 처음 평전을 읽고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편을 덮으면서 이 폐결핵으로 1924년 6월 3일 정오에 영면했다. 이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슬픔이라기보단 진짜 뭔가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진심을 다하면서 사람을 만나도 너무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그때 당시 유럽의 어떤 문화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다 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인슈타인의 전쟁이라는 요 책은 제1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이제 진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과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 시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유럽이 다 전쟁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학자들도 예외가 없이 전쟁을 위해서 폭탄을 만들고 그 전쟁의 살상을 위해서 화학 무기를 만들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던 두 사람. 그게 이제 영국의 에딩턴이라는 그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는데 왕립 천문대, 그러니까 영국의 왕립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에딩턴은 그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이 평화주의자의 그 평등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그 아인슈타인, 그 유대인으로 이제 사실 태어나서 그 반유대주의가 막 또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거기에도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독일 민족주의에도 휩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철저하게 고립이 된 거예요. 자기 과학 연구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걸로 파가고 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전쟁을 거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죠, 아인슈타인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그 상대성 원리를 이제 열심히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이 와중에 독일 측 과학자들과 영국 측 과학자들이 서로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연결해 준 사람이 저는 에딩턴인 것 같아요. 다 적대적인 그 독일에서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다. 이건 진짜 혁명이야. 뭐 놀라운 어떤 그 발견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시큰둥했던 거죠.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에딩턴이 그걸 보고 이거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턴의 혁명 이래 이제 이걸 뒤집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저 그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 요약본으로 온 걸 가지고 자기가 만나지도 않았어, 아인슈타인.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을 알려줄 수 있는 교과서도 없었어. 그 과학자의 설명도 없는데 자기가 그걸 탐구를 한 거야. 그리고 1919년에 상대성 이론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이 에딩턴이래요. 사실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세상에 빛이 나게 한 건 장본인은 에딩턴이고 전쟁 때문이다. 전쟁에서 평화를 얘기했던 사람들, 이 폭력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두 사람이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결과 만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통한 거죠. 제가 이제 카를 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책. 자기 그 평생의 그 자서전이에요. 자기는 외적 사건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오로지 내적인 어떤 그 충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무의식의 충돌의 그 역사. 그것이 나의 자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를 융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카를 융의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뭔가 그 환상처럼 혹은 꿈처럼 그 신이 나타나는데 그 주 예수가 나타나는데 까만 옷을 플로코트를 입었어. 모자를 썼는데 뭔가 거대한 검은 그 어둠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도대체 뭐지? 이걸 질문하면서 계속 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탐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 근데 거긴 다 신학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책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어떤 정신에서 떠오르는 어떤 다른 어떤 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계속 탐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하고 또 만나거든요. 프로이트의 굉장한 이 꿈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동을 받은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세계, 그것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이트를 찾아가서 이제 그 밑에서 공부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또 프로이트하고 이제 안 맞아요. 프로이트는 이 성적 억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 융은 이 성적 억압도 거기에는 어떤 그 신성한 힘이 거기에는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성적 억압으로 보려고 하는 프로이트의 이제 그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별을 하게 되거든요. 신은 정말 뭘까? 신성이 뭘까?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일종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는 어떤 그 여정? 그게 이분의 자서전인 거예요.
그게 또 독특한. 그래서 이분 또한 저는 이제 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하는 기독교의 신에 길들여지면서도 그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 그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굉장히 찾아가지고 한평생을 고민하면서 거기서 어떤 자기의 출구를 찾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 진정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을 이해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공통된 게 세 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타자는 누구를 할까요? 다음 타자는 요새 문탁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책을 써서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정승현 선생님. 게다가 세미나 책을 2권이나 쓰신 얼마나 책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